안녕하세요. 삶이 행복해지는 방송 머니라벨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 상황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감사일기 쓰면서 긍정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하는 거 면역력에 도움 되시는 거 아시죠? 홈트를 통해서 더 건강을 챙긴다든지, 그 다음에 손 씻기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생활화하면서 개인 방역에 더 힘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울했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게 더 현명한 일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쓰니까 일주일이면 35가지잖아요. 그 중에 2-3가지를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논두렁 수박에 갔어요. 제가 왜 논두렁 수박이라 하냐면요, 되게 넓은데 이쪽 방향에서 보면 논밭이 보이고 이쪽 방향으로 보면 고층 아파트들이 보여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적한 저는 이렇게 논두렁이 보이게끔 앉아서 그 뷰가 보이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오랜만에 거기 가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별 쿠폰 받은 걸로 색다른 음료를 시켜놓고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또한 참 감사했고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인 동생 부부인데 되게 남편분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늘상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더 감탄한 거예요. 새로운 요리를 뭘 하든 간에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여운이 그 다음 날도 떠오를 정도로, 노후에 뭐 이렇게 셰프의 주점처럼 그런 조그만 주막을 하신다는데, 제가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이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칭송할 정도로 너무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진 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리뿐만 아니라 되게 아는 것도 많아서 우리가 무슨 차박이든 뭐 집 짓는 거든 뭘 물어보든 간에 척척척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모로 고마운 동생 부부예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루는 모처럼 아이랑 도서관으로 아침에 출근을 했거든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건 뭐였냐면, 우리 예전에는 진짜 못 돌아가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와 바뀐 환경에 익숙해져야겠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넓어요. 엄청 요즘 도서관 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넓은 테이블에 한 명씩만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랑 저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는 적으니까 더 쾌적하고 더 환경은 더 좋아졌죠. 다만 이용하는 수가 더 줄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참 감사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도서관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눌 책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나눌 책은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그 박경수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전 이 책 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 김미경 작가님의 리부트,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도 할 거지만 오늘은 이거 먼저 할 거거든요. 이번 달 이 책 읽고 이 책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원래 김미경 강사가 저한테 영향력이 되게 크신 분이라서 친근한 언니가 알려주는 코로나에 대한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었으나 마음은 되게 무겁기도 하고 뭔가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분은 증권사 리포트 읽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도 맞는 것 같고, 여튼 좀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친숙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코로나로 인해 변한 세상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음을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책을 보면 총 이 책이 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1장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시작한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되게 설명해 주시고요. 2장은 홈 블랙홀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게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집은 아늑하고 쉬는 곳,
이라는 것인데 코로나19에서 아예 바뀐 거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아이들 뭐 집에서 원격 수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집이 그냥 쉼의 공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3장은 핑거 클릭으로 디지털 퍼스트를 다룬다. 디지털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모든 것이 디지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4장은 취향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취향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생산성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가 기업에 던진 메시지 중 하나는 생산성이다. 코로나19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재택 원격 근무잖아요. 이런 걸로 그런 상황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런 관점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디지털 라이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재능들을 길러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많이 들었던 용어들이 쉽게 보여서 낯설지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우리 코앞에 와 있네?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그 변화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 속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홈 블랙홀 2장을 보면요. 여기 본 언어들은 뭐 돌밥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돌아서면 밥이라는 것 같은데, 그다음 뭐 홈스마트, 홈트, 홈셀프 막 이런 거 나와요. 유튜브 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집에서 함께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집에서 함께 음악 들어요. 집에서 함께 스포츠해요. 뭐 함께 게임해요. 함께 힐링해요. 함께 청소해요. 함께 동물 키워요. 함께 운동해요. 함께 혼자 놀아요. 함께 영화 봐요. 뭐 함께 요리해요. 함께 리뷰해요. 뭐 함께 아이돌 봐요. 막 이런 걸로 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되게 얻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집에 대한 관점이 되게 바뀐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더 일반화될 거고 이게 낯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집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뭘 했냐면요. 집 구조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집 구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영향력 때문에 집 구조를 바꾸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좀 보였다 그럴까? 예. 집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전 집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집에선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방과 냉장고죠. 냉장고와 침대가 있는 이 두 가지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항상 일은 밖에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밖에서. 근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포지션이 바뀌기도 하고, 요즘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막 일반화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을 갖다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카페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카페로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집 형태는 그냥 방 2개, 저희 부부방, 아이방하고 거실을 갖다 크게 해서 거실을 카페화 만드는 거죠. 거기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다음 주방이 있고, 이렇게 좀 심플한 공간으로 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공간, 근데 뭐 우리 방은 쉬고 싶은 공간. 그래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 두 공간이. 그래서 저도 좀 집에서 일이 좀 잘 된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까 돌밥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정 간편식의 급부상.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 간편식이 엄청 그 시장이 넓어지고 매출도 엄청 높았다 그러는데, 전 이건 예외예요. 왜냐면 돌밥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아이도 온라인 교육하면서 막 집에 있고 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가족끼리 요리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렸어요. 요리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다는 그 재미도 되게 크거든요. 아이한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역할 분담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돌밥을 좀 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봤지, 가정 간편식을 한다고 막 시켜 먹고 그러진 않았고. 왜냐면 제가 또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달 음식에 길들여지면 중독되면 헤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우선 편하죠. 되게 맛있죠. 근데 이 맛있는 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 맛에 길들여지면 건강도 안 좋아지죠. 살도 찌죠. 그리고 돈도 깨지죠. 그래서 여러모로 비효율적에서 저는 차라리 건강식 요리 타임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가장 간편식에 급부상했다는데 전 열애인 걸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란 용어도 책에 처음 들었는데 좀 공감돼서 저도 많이 여러분 요즘 써먹고 있어요. 나 요즘 코로나 블루인가 봐. 코로나 우울증 같은 거라는데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막 이렇게 뭐 디지털화되고 막 한다는데 거기서 내면과 외면의 밸런스를 찾는 거 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름 속에서 멈춤을 통해 내 자신에게 가끔씩은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이제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게 공유 비즈니스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 그런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얼음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유 비즈니스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염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 단순히 소독제 비치 같은 위생 관리를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프라이빗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 비즈니스를 이건 아예 안 돼.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런 전염 공유하면 왠지 우리가 위생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전염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고. 근데 그 인식을 제거해서 이거를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해 봐야 한다는 말인데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 돌파구만 찾는다 그러면 공유 비즈니스는 또 다른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우울해졌는데 그 언택트 비즈니스상에서 그 디지털 러닝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 되게 대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러닝으로 이미 플랫폼 돼 있는 게 탈링, 베어유, 클래스 101, 패스트 캠퍼스, 태사학교, 러닝스푼즈, 퍼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디지털 러닝에 대한 수요는 언택트, 밀레니엄 세대, Z세대의 성향 때문에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적 요구를 더 높일 것인가를 찾아봐야 할 때다. 과거처럼 승진이 아닌 자신의 성장, 가치의 발견을 위해 디지털 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 특히 직장인들의 학습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파악해 디지털 러닝 플랫폼에 적용해야 할 때이다. 이거 보면서 아까처럼 그 디지털 러닝 실천하고 있는 아까 그 플랫폼들 있잖아요. 개인 강사는 앞으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기업들이 오면서 그 조그만 소규모라든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것처럼 여기 강의 플랫폼도 앞으로 온라인 위주로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러닝이 된 이 플랫폼을 갖추지 않으면 개인으로 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유명한 강사들다 싶으면 뭐 한국 다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과 어떤 뭐 마케팅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큰 강의 시장, 온라인 강의 시장 플랫폼이 아니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좀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장이기도 합니다. 뭐가 있냐면 뭐 취향 콘텐츠라든지 이것저것 그런 건 상관없이 같은 취향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취향 콘텐츠라는 게 그걸 또 콘텐츠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생긴 것 같긴 하고요. 요즘에 막 무인화라든지 그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무인화로 인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서비스란 무엇인가이다. 매장에서 상품을 팔 경우 우리는 상품의 가치와 함께 사람 간의 관계를 팔기도 했다. 다양한 업종에서 점원과 고객 간의 친밀성은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이 친밀성이 사라진다면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할까? 사람이 사라진 서비스에서 고객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어쩌면 서비스 그 자체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절하게 뭐 이렇게 고객한테 응대하고 말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이라든지 무인화로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너무 친절해.
친절하게 기분 좋아 또 가고 싶어. 이런 서비스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떠한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론 그런 것보다 그럼 결국 어떤 거에 집중하면 되냐면 그런 서비스보다도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상품의 가치,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죠. 일단 커피를 파는 것이면 아까처럼 그런 서비스는 못하지만 커피 본질의 맛에 이거 커피 진짜 맛있어. 이게 하나가 또 다른 서비스를 낼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맛있어야 되지만 그 본질에 집중해서 더 탁월하고 확실한 커피 맛을 내는 거 이런 것들. 그 무인화라든지 기계화가 됐을 때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내용인데 이거 한번 다시 좀 소개해 볼게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생텍쥐베리가 말한 건데요. 넷플릭스는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의 명언을 제시하면서 조직 문화의 소개를 마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겠죠? 그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어떤 조직의 문화를 만들 때 어떤 사명이나 가치관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 온라인이 되고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근무를 하면 그랬을 때 이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여기 작가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단합을 위해서 뭐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막 그 신무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어떻게 애사심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그 자기가 하는 일의 긍지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가지면서 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아까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뭐 언택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뭐 4가지인가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서는 리더십, 센스 메이커로 변신해라든지 뭐 데이터가 모든 가치를 창출한 토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에 디지털의 경험을 입힌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생산성 일의 기본은 가치 기반의 성과다. 어떤 성과가 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조직 문화라고 했어요. 구성원의 경험이 그 조직 문화를 하는데 그 조직 문화를 만들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치 공유다. 앞으로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은 단순히 집합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언택트한 환경에서 형식적인 가치 공유는 실행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심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진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기업가들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한편으로 또 무거웠던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살아갈 세상이, 진짜 그때는 이 세상이 다 중심을 이룰 텐데, 우리는 과도기에 서 있다 하면, 걔네들은 이제 주인공을 살아갈 건데, 그러면 언택트 비즈니스의 주인공을 살아갈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될지 되게 그런 교육 관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여튼 그래서 코로나에서 코로나 관련 책들 되게 많은데 그까지 봤을 때 좀 더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었어요. 언택트 비즈니스. 더군다나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놓으니까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